그러면 그 기분 만끽하면 안 돼? 만끽해야죠. 만끽해야 되는데 그 만끽을 제한적으로 해야 돼요. 강남빌딩 황 소장.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 오늘 해드릴 얘기는 제가 어머니한테 자주 듣는, 가끔 저도 막 잘 되고 이러면 사람이 기고만장할 거 아니에요. 그쵸. 성인 군자가 아닌 이상. 성인 군자도 속으로는 다 그럴 거예요. 사람이니까. 네. 그럼 저도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막 다 될 것 같고 막 이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초를 치시죠. 사람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 왜 굳이 그런 말을 해? 내 기분을 이렇게 다운시키고 막 이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저도. 근데 지금은 맞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어떤 일을 바라볼 때 내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기도 하고 좋게 보기도 하고 나쁘게 보기도 해요. 내 상황이라는 거는 내 기분이 제일 크죠. 내 상황이 좋으면 기분이 좋고 안 좋으면 뭐 나쁘고 뭐 이러니까요. 얘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바라보는 게 다른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도 내가 어떨 때 듣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영상을 봤었는데, 어떤 회장님의 비서 역할을 하던 분이 있었는데, 요 분이, 이 회장님은 늘 뭐 저녁 식사 약속이 있으면 그 식사 약속을 준비할 때는 기분이 늘 좋아서 이때 말하면 웬만하면 다 해 이렇게 한다고 한대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저 어릴 때 그 술 드시고 들어오시면 그때 꼭 용돈 달라고 하면 주셨거든요. 기분이 좋으시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똑같잖아요. 아버지 맨정신일 때든 술 좀 취해서 취기가 있으실 때든 똑같지만 결과가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쵸? 이때 이 사람도 똑같은 그거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다고 해서 얘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그때 엉뚱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평정심일 때는 얘 지금은 아니야. 아니면 이거 지금 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분이 좋을 때는 아이 뭐 하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건, 기분이 업돼 있을 때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유명 연예인이나 아니면 최근에 잘 된 사람들이나 잘 된 지 얼마 안 돼서 사고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뭐 술 한잔 먹고 엉뚱한 짓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정도는 해도 될 것 같다거나, 원래는 안 그랬을 텐데 지금 막 이러니까 기고만장한 기분에 뭐 그 정도는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안 될 때는 안 조심해도 되냐? 안 될 때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평생 조심해야 되냐? 맞아요. 근데 잘 될 때 유독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잘못된 결정이나 판단을 하면 이 잘된 거를 다 깎아먹을 수 있거든요. 다 깎아먹고 이 어떤 성과나 성공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고, 예를 들면 막 잘된 것 때문에 막 이 사람이 확 오를 때가 있거든요. 급격히 잘 됐을 때 또 그래요. 예를 들면 뭐 복권에 당첨됐어요. 뭐 미국의 슈퍼볼에 뭐 당첨된 사람들 몇 년 뒤에 찾아보니까 일용직 노동자 하고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뭐 이게 잠이 안 올 거 아니에요. 붕붕 뜰 거 아니에요. 막 몇백억 막 몇천억에 당첨됐는데, 조금씩 벌어가지고 거기 된 사람은, 똑같은 돈이 있어도 이렇게 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단계별로 갔으니까. 근데 이 지하 50층에 있다가 갑자기 지상 800층으로 올라갔으니까 어떻겠어요? 롤러코스터 팍 타고 올라가니까 이게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사람은 같은 돈이 있더라도 내가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생활을 유지하는데, 여기는 일단 뭐부터 해야겠어. 즉흥적으로. 본인이 여기 있는 마음으로 그 돈을 바라보고 단계적으로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 뭐부터 해야지 뭐. 안 없어지잖아. 뭐 이러면서 이제 인생이 소모되는 거죠. 막 급격히 잘 될 때 더 평정심 냉정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분 만끽하면 안 돼? 만끽해야죠. 만끽해야 되는데 그 만끽을 제한적으로 해야 돼요. 금액을 정해놓거나요,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얼마까지 쓰겠다. 얼마를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쓰겠다. 아니면 뭘 한번 사겠다. 이런 정도로 한번 축하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사람의 성질이 달라지죠.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잘 된 거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과 생각과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서 잘 된 건데 여기서 변질이 돼버리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죠. 잘 된 이유는 이것 때문에 잘 된 거죠. 지금까지 내가 예를 들어서 본성이 아주 별로인 사람이 있어요. 게을러요. 근데 뭔가를 잘 해보기 위해서 성실하게 했어요. 막. 그래서 잘 됐어요. 근데 여기서 본성인 게으름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다시 주저앉겠죠. 뭐 인성이 안 좋아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자기를 좀 차분하게 막 과시하거나 막 뭐 아니면 내가 안 할 행동을 한다거나 막 무분별하게 뭐 술 먹는다거나 무분별하게 쓴다거나 막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당장 하면 별 변화가 없어요. 크게 뭔가 내 상황을 변화시키진 않거든요. 사람은 뭔가를 했는데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오면 그걸 멈추거나 더 하거나 합니다. 좋은 반응이면 더 하고 예를 들어서 손해보는 거면 멈춥니다. 근데 당장 그런 것들이 막 피드백이 막 오진 않거든요. 근데 점점 오죠. 그리고 그 생활로 쭉 내지는 내가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있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운동을 10년을 했어요. 한 달 술 먹고 놀아도요. 몸이 크게 망가지지 않죠. 그건 이제 2년, 3년 하면 싹 없어지는 거죠. 그거나 똑같아요, 일도. 아니면 이 사람이 막 술 먹고 노는 거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막 독주를 더 마시거나 하다가 뭐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영향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아다리가 걸려서 한 번에 이렇게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럼 더 잘 될 때 내가 이제 한 번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 미래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하던 대로 쭉 해야, 그러니까 나의 어떤 성장과 성공이라는 게 어떤 걸로 인해서 어떤 행동과 판단과 그리고 어떤 실행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급격한 성장이든 뭐가 됐든요, 하던 대로 쭉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던 대로 해도 안 되는 구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시점에 또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던 것들을 안 하고 뭔가를 기대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 해서 잘 됐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조금 나태하게 하고 했는데도 뭐가 일이 탁탁 돼요. 사람이 또 팔자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아다리가 맞아서 좀 됐어요. 뭐 이래도 되네 막 이런. 근데 시간을 길게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길게 보면 결국에는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잘 될 때라는 게 되게 어찌 보면은 되게 모호한 거잖아요. 근데 소장님이 영상 찍을 때 이제 뭐 월 1억 버는 사람 이런 식으로 뭔가 수치를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가 최근에 상담 진행하신 분들을 보면은 제가 곧 월 1억을 찍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가 보이니까 상담을 오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좋지. 근데 이제 잘 된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월 1억을 세후 이런 정도의 소득을 찍더라도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확 잘 된다고 느낌을 받진 않아. 근데 예를 들어서 소득이 비약적으로 한 번에 터질 때가 있거든. 그때 확 느끼거든, 그런 걸.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벌다가 어느 달부터 뭐 한 3천에서 5천 사이로 확 올라갔어. 이게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사람의 마음에 자만이 확 차거든요. 이게 짧은 기간에 탁 올라가면 사람의 마음에 자만이 확 옵니다. 엄청 벅차오를 것 같아요. 벅차지. 벅차는데 그 벅찬 거를 표현을 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내면으로, 외면으로. 외면으로는 과시하게 되는 거죠. 과시로 그거를 보여주려는 사람이 있고, 내면으로 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해서의 결론이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경험을 해봐야 아는 것도 있는데 안 해보고도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미 뭐 많은 뭐 얘기들, 책들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해봐서 느끼고 그때부터 아는 사람이 있고, 이미 보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소장님이 말하지 말랬어요. 소장님의 의사 될 때까지 말하죠. 이거 그 사업하시거나 아니면 큰 일을 하시는 분들 충분히 아실 거예요. 뭔가 될 것 같은데 말 먼저 주위에 하면 바람 빠져서 김 빠져서 될 일도 안 되는 거 있거든요. 그게 진짜 있어요. 쓸데없이 말해가지고 되는 경우 못 봤어요. 되기 전에 뭐 여기저기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든 돌아가가지고 엉뚱한 일을 그러니까 일으키게 되더라고요. 제일 좋은 입단속은 그냥 자기가 안 하면 돼요. 누구한테 말하면서 절대 말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말 안 하면 돼요. 내가 말 안 하는 게 제일 확실한 입단속이에요. 하고 싶어 미치지만 다 되고 나서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꿈이나 목표 이런 것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얘기 자주 해도 됩니다. 그것과 내가 이번에 무슨 일, 뭐 이런 얘기들, 디테일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은 여기저기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거 득될 일이 없어요.
누가 듣고 따라하기나 하죠. 아, 그럼 잘 될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말도 있겠네. 굉장히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로또 맞았다고 주위에 알리면 도둑 들죠. 근데 소장님도 보면은 가끔 이제 어머니 얘기 하시잖아요. 되게 조언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치? 내가 조언을 구하지. 어머니한테. 그런 게 이제 어머니가 사업도 하셨었고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내가 듣고 판단해서 뭔가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맞는 판단이라는 게 여러 번 수십 년 동안 검증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조언을 구하는 거지. 소장님을 잘 아시니까 또 맞아. 거기에 그것도 있고. 맞게. 잘 될수록 겸손하라는 말도 일맥상통하지. 그러니까 오래된 예전부터 내려오던 말들이 대부분 맞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디테일하게 어떤 것 때문이냐고 아는 거는 다르지. 잘 될수록 겸손해요. 겸손이 뭔데? 뭐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어쩌고 내세우지 않는 게 뭔데? 그럼 가만히 있는 거야? 뭐가 겸손인데 이렇게 되는데 말조심이랑 행동의 과시나 이런 것들을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조심이라는 단어가 뭔가를 또 해야 될 때 또 조심하느라고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물론 그런데 내가 막 이렇게 됐을 때 하고 안 하는 걸 판단하면 안 돼. 그게 그냥 일상적인 마음가짐 정도가 돼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한 두세 배가 올랐어. 그러면 여기서 6개월 안에 뭔가를 하려고 하거든? 사람이? 뭘 쓰거나 말을 하거나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한 2년 된다고 봐. 그걸 안 하고 한 2년 있어봐. 그럼 이제 일상이야. 이 상태에서는 판단해도 돼. 물론 6개월 안에도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면 할 수 있어. 근데 보통 뭐 소득이 두세 배가 최근에 올랐는데 그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거는 매우 드문 일이지. 힘들지. 사람들이 돈 많이 벌면 무조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좋아요. 돈을 많이 벌게 되거나 자산이 늘어나면 여러 부분에서 아주 많은 부분에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평정심을 유지하기는 매우 힘들죠. 여기 있으면 유지 안 하려고 해도 유지가 됩니다. 내지는 불평불만이 있겠죠. 여기서는 좋은 걸 티를 안 내는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거 하기 힘듭니다. 근데 소득이 두세 배가 높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주변에서도 좀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텐데. 그게 미루어 짐작으로 아는 것과 내가 다 말하고 과시해서 아는 것과는 다르지. 그냥 간단히 예를 들어서 누가 엄청 예쁘고 잘생겼어. 근데 다 알잖아, 주위에서. 그래서 좋겠다 뭐 얘기도 하고 너 너무 잘생겼어. 너 너무 예뻐 했어.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얘가 나 예쁘지? 자꾸 말해. 나 잘생겼지? 말해. 어때? 알아. 욕먹기 딱 좋고 왕따 당할 거 아니야. 은따 시키던가.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 손해 플러스 손해죠. 네. 아까 그 얘기 있었잖아요. 나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같은 말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그럼. 갑자기 어머니 그 말이 딱 뭔가 와닿으신 게 혹시 뭐 요즘에 심경의 변화가 있으신 건 아니에요? 늘 그런 게 난 계속 있었어. 요럴 때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조심해야지로 난 연결돼. 나대지 말아야겠다. 조심해야겠다. 그럼 당연히 그거 내가 최근에 들은 얘기가 아니거든. 수십 년 전부터 들어왔으니까 잘 됐어. 조심해야지. 어릴 때는 왜 그런 초치는 얘기를 해? 굳이 왜 기분 상하게? 이렇게 실제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이제 막 티격태격 어머니랑 막 의견 다툼이 있었죠.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하는 얘기 중에 그 말을 표현하는 것 중에 입으로 까먹는다고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어른들한테. 어머니한테도 얘기 안 해. 아무한테도 말 안 해. 있을 것 같을 때. 그러면 됐을 때 이후에 딱 되고 바꿀 수 없을 때 그때 얘기해. 오늘 어머니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중에 바꿀 수 없을 때 이거가 뭐냐면 구운 게 있잖아요. 구운 게도 다리부터 떼먹는다. 다리를 떼먹어야 못 도망갈 거 아니에요. 구웠지만. 네, 그럴 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게를 구웠어. 이거 내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리 다 떼먹고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구웠지만 다리도 없어. 그럼 이거는 내 거라고 얘기해도 되죠. 그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 조심해야 된다. 좋은 얘기도 얘기해서 좋게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 그 좋은 얘기가 나한테만 좋은 얘기냐, 모두에게 좋은 얘기냐에 따라 다르겠죠. 대부분 본인한테만 좋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예전에 소장님이 계속 하셨던 말씀,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외롭다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외로운 게 낫죠. 내가 있는 얘기 아무한테나 다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냥 성장이나 발전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무한테나 다 할 수 있는 얘기는 대부분 시시콜콜한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 회장님이나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이 이번에 사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저기랑 계약하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 금방 망해요. 다 상대방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건데요. 지피지기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주위에 조언을 해줄 분이 없는 분들, 근데 사업이 잘 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내지는 성장하려고 하는 분들, 뭔가 성장의 맛을 조금씩 보고 있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될 때, 나 조심해야겠다. 기분은 풀이를 해야지! 좋아요. 네, 좋은데 그것도 시간을 한참 뒤에 아니면 살짝 정도.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과 금액을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내가 이번 달에 그럼 얼마를 써야겠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원래대로 돌아와야 됩니다. 즉 이때 할부 긁으면 안 되겠죠? 그것도 시간도 위배되고 금액도 위배되니까요. 시간과 금액을 딱 정해놓고 예를 들어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딱 정해놓고 그것만 하고 원래대로 돌아와야 됩니다. 네. 하루로 할 수도 있고요. 강남빌딩 황 소장.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